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유학을 제가 추천하는지 한번 단순 비교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도 그냥 그렇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렇듯이 영어 학원도 다니고 수학 학원도 다니고, A라는 학생은 중학생입니다. 딱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아이가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아이도 아니고, 학원을 보내면 학원에 가고, 네, 아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극한 평범한 아이입니다. 성적이 좋질 못합니다.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건 성적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아이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동네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간다면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보통 일반고 가겠죠. 아이가 어떻게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공부에 정말 몰입하지 않으면 일반 고등학교로 갈 겁니다. 일반고 인문계를 가겠죠. 그 다음에 그냥 또 이제 거기서도 어떤 계기가 없으면 아이는 그냥 영어 학원도 가고 수학 학원도 가고,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학원들이 더 늘어나겠죠. 몇 개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학교 자체의 공부량도 많아지잖아요.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도 1학년 때는 시험이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시험도 많아지고 공부는 좀 더 하겠죠. 그러면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이 아이는 또 계속 공부는 하지만 한 소위 말해서 내신 3, 4등급, 4등급, 5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현실적으로 대학을 이제 결정해야 될 때 어떤 대학을 갈 수 있겠죠? 일반 인문계에서 4등급, 5등급 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은 냉정하게 말해서 인서울도 힘듭니다. 그쵸? 인서울도 힘든 게 사실이고요. 경기권, 잘 가면 경기권, 소위 말해서, 아니면 이제 지방대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방대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뻔한 결과입니다. 설마 내 아이는 그렇지 않겠지? 내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내 아이는 중간에 마음이 바뀔 거야. 내 아이는 분명히 될 아이야. 모든 부모님의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경기도권 대학, 그 외에 지방대에 갑니다. 한 명이 가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입학 정원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래도 2호선 대학교, 어차피 정원수는 정해진 게 아닌가요? 한 10%나 가겠습니까? 인서울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어떻게 넉넉 잡아도 20% 가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뭐죠? 물론 지방대라고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방대에도 지방 거점 대학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또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20% 안에 드는 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 아이는 상위 항상 1, 2%인데 그런 분들이야. 뭐가 걱정이시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상위 1, 2%, 상위 5%, 상위 10%만 봅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은 20%까지만 봐도 나머지 그러면 21%에서 물론 정말 공부 안 하는 아이들,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공부 안 하는 아이들, 노력도 안 하고 할 마음도 없고, 근데 또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 때. 예를 들어서 하위 70%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100%가 지금 공부 1등 아니죠. 이런 친구들은 다른 또 나름대로의 적성을 찾아줘야겠죠. 공부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대학에 가고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러면 이제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4, 5등급 학생들 보자고요. 내 아이가 한 30%에서 50% 사이에 걸쳐 있다. 한국에서.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해지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한 아이도 아니고 그러다 공부를 포기한 아이도 아니고 어쨌든 수능까지는 이 아이들도 같이 띱니다. 덩달아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입시교육에서.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제 영상의 시작입니다. 뜸을 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다? 이 아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잖아요. 똑같은 공부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말레이시아, 꼭 말레이시아만 있습니까? 제가 살았던 캐나다. 캐나다로도 조기 유학 가잖아요. 미국은 안 갑니까, 여러분?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학지 미국입니다. 초, 중, 고, 대학교, 석사, 박사 다 미국입니다. 이거는 뭐 비교 불가합니다. 다른 영어권 국가들하고도. 그럼 미국, 여러분. 미국은 대학교가 4,000개입니다. 4,000개. 3, 4,000개예요. 그리고 상위 10% 대학만 해도 여러분 거의 뭐 380 몇 개 이렇습니다. 예, 프린스턴 리뷰에서 이렇게 대학 입시책자 낸 거 보면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가 상위 대학만 해도 여러분 거의 400개 가까이 됩니다. 한국 분들이야 뭐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이 허다하겠죠. 그 380 몇 개 대학 중에도 한국 분들은 야 이런 대학도 있었어?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도 미국에선 괜찮은 대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아이가 그 정도의 역량인 아이다. 그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유학을 간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뭐 말레이시아? 예,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에 왔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영어 때문에 힘들겠죠. 영어 때문에 힘들겠죠. 그래도 중학생이라는 나이면 한 1, 2년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친구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지고요. 아주 공부를 포기한 학생이 아니라면,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를 포기하는 애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공부 안 했던 애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영어학원, 수학학원 엄마 아빠가 가려면 그냥 묵묵히 가던 애였습니다. 학교 시험 공부도 하고 성적은 잘 안 나왔지만 그런 애라면 여기 와서 1, 2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영어적으로 처음에 힘들지만 영어적으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보는 눈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말레이시아 예를 든 건 저희 가족이 말레이시아에 와 있기 때문이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 2년 지나면 영어도 좀 되고, 게다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공부 성적도 쭉쭉쭉쭉 보이거든요. 이건 말레이시아보다도 더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캐나다가 더 공부 안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생 기준으로 더 공부를 안 하니까. 더 공부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분위기니까, 중고등학교 때. 아주 특정 학교들은 빼고 퍼블릭,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국공립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말할 때 공부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애들이 조금만 영어만 어느 정도 캐치업하고 나면은 공부만 하면 성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반 고등학교에선 그렇습니다. 퍼블릭 하이스쿨 기준에선 한국 학생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한국에선 안 되는데 여기서 공부하니까 좀 성적이 보이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절대평가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신감도 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있어서 정말 초이스가 다양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의 초이스는 오늘은 별로 강조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지난 영상들에서도 그래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말레이시아에는 이런 다양한 초이스들이 있다. 여러분, 캐나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캐나다에서 내가 4년제 대학에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죠. 예, 내가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내가 그래도 캐나다 일반 퍼블릭 하이스쿨에서 공부를 했다. 캐나다 대학교 왜 진입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한국에서 인정하는 캐나다 대학들은 또 의외로 다릅니다, 여러분. 실제 캐나다에서는 이 대학 괜찮은 대학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는 대학들도 많아요. 그만큼 한국 분들이 이제 캐나다 대학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 이 대학 정말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데도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꼭 캐나다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래쪽에 더 큰 시장인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 여러분, 미국에는 초이스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커뮤니티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데는 외국인 학생 기준으로 토플 요구하는 성적도 막 60점, 심지어는 50점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기본적으로 뭐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 토플 60점 안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예, 120점 만점에. 그러면 커뮤니티 칼리지 가셔도 돼요. 등록금도 참고로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나와서 웬만한 정말 우리 말하는 네임 밸류 있는 그런 대학으로 편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공부 안 하는 학생이야 아무것도 안 되죠.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뭐 돈으로 부모가 입학시켜주고 돈으로 졸업시켜줍니까? 예,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교 대상 한국에서 그냥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나름 학원도 다니고 영어 수학 학원 다니고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공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4, 5등급 학생들 3, 4등급 학생들 한국에선 별로 빛을 못 보지만 그 정도의 노력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던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예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레이시아 대학 초이스들 그리고 그 위에 영국 제가 자주 말하는 지금은 언급 안 드리고 그냥 북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여러분 커뮤니티 컬리지 나와서 얼마든지 한국에서 야 그런 대학 졸업했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허무맹랑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아주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루트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었어? 에이 말도 안 돼. 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뭐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지방대 갈 아이가 그냥 경기도 변두리권 대학에 갈 아이가 한 4등급 아이가 어떻게 뭐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괜찮은 그런 뭐 주립대를 졸업했다고? 에이 말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되고도 남고요.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다 공유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찾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벽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한국에서 무조건 수능 잘 봐서 나는 어떻게라도 인서울에 진입해야 됩니다. 나는 그거밖에 안 보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얘기하고 캐나다 조기유학 얘기하고 미국 뭐 커뮤니티 칼리지 그런 거를 통해서 편입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귀도 막고 나는 계속 여기만 보고 있습니다. 점점 시야는 좁아집니다. 계속 내 눈에는 계속 인서울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살짝 이렇게 제끼잖아요. 살짝 열면 귀도 열리고요. 눈도 옆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20년간 학생들을 직접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수업하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경제력도 괜찮았고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선. 제가 수업하던 지역이 그랬으니까. 예. 평균 이상의 대한민국의 평균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부모님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 또 해외 경험도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귀와 눈을 닫고 계속 한국 입시만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다 서영고에, 그 아이들이 다 뭐 소위 말하는 경쟁력 있는 2호선 대학에, 다 의대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 솔직히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은 거의 1등급, 정말 2등급 학생들도 거의 없고 거의 1등급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인데도 제가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하다는 게 아이들이 못해서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경제력과 그 정도의 아이의 노력과 한국에서 상위 제가 볼 때 감히 말하지만 최소 상위 10%의 아이들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씀드린 대로 다 한국에서 원하는 입시 결과를 얻습니까? 아니요.
간혹 저한테 연락이 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돼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아쉬운 결과를 얻어서 더 노력해서 편입도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하는 노력이라면 한국 밖에서는 아웃풋에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 쪽에서 기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선택을 안 하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래. 미국에서 무슨 괜찮은 주립대 나왔다고 칩시다. 취업 됩니까? 취업 됩니까? 여러분, 그럼 한국에서 2호선 대학 나오면 취업 그냥 100% 됩니까? 2호선 대학 졸업장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로 입사합니까? 어차피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거기서는 또 경쟁하는 거고요.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정말로 완전히 집안에 갇혀서 혼자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런 극단적인 경우 아니라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괜찮은 주립대 나온 친구가 한국에서 2호선 나온 친구보다 보는 눈이 안목이 더 좁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반고에서 그냥 수능 준비만 했던 친구보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학생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 다녔던 조기 유학하는 친구들이 더 시야가 좁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지고요. 체험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뭡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 체험하는 게 달라지면 말 그대로 뭡니까? 아이가 변할 확률도 큰 겁니다. 긍정적으로. 꿈도 더 커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인서울에 목매는 아이보다는 적어도 미국의 주립대, 상위권 주립대를 목표로 하는 아이가 훨씬 꿈이 큰 겁니다. 나중에 사회로 나오더라도 원하는 게, 목표로 하는 게 내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8등급, 9등급 이런 학생들이 해외 나오면 잘 될 수 있습니다. 6등급, 7등급 해외 나오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국에서 그래도 공부하는 3, 4, 5등급 학생들, 저는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아웃풋보다 그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면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은 한국의 2호선급 그 이상, 몇 배 이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학생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그 정도 노력을 해외에서 발휘할 수 있다면 뭐가 돼도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런 많은 다양한 길들을 알고 있습니다. 10시간을 말씀드려도 부족하고요. 24시간을 말씀드려도 부족합니다. 저랑 이야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시간, 3시간 여러분. 짧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25년간 축적한 노하우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아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제가 직접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경험하고, 제가 직접 유학생활 중 경험하고, 이민생활 중 경험하고, 여러분.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 여러분들에게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를 가능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시기보단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내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서울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학원에 다닌다면 학원 선생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아이가 정말 바뀌어가지고 중학교 때 별로였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 확 바뀌어가지고 서울대 연고대도 갈 수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라는 거.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또 바뀔 아이라면 뭡니까? 여기 나오면 뭡니까? 부모님의 경제력만 있다면 그런 아이는 아이빌리그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정말 부모님의 능력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영어학원도 못 보내고요. 우리는 수학학원도 못 보냅니다. 경제력이 안 되네요. 부모로서. 정말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 같은 부모로서 저도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영어, 수학, 고등학생 한 두세 과목 학원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유학을 선택을 안 하는 건 당신의 초이스지 경제력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물론 미국 대학들 선생님 오늘 영상에서 미국 대학 얘기하시네요. 미국 대학 엄청 비싼데 학비? 맞죠? 비쌉니다 여러분. 하지만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들이 없는 거를 무조건 그러면 뭐 다 1년에 1억 들여야지 미국에서 대학 다닌다면 그거 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감당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고 정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꿈을 크게 가지라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곳에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나중에 정말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아이도 부모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이 한두 분 더 늘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잘 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누가 기회를 찾아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